지금부터 시간 관계상 제 말은 줄이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워낙 바쁘신 관계로 질문은 일단은 국립 사립 이렇게 좀 제가 부탁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대 4분 총장님께서 질문을 준비하셨고요. 사립대 3분 총장님이 좀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의견을 여쭙기 전에 국립대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좀 답변을 듣고 그다음 사립대 총장님 3분 질문을 듣고 또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신 총장님들 중에서 또 질문을 좀 받는 걸로 그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는 우리 군산대 곽병선 총장님, 김상동 총장님, 또 인천대 조동성 총장님, 해양대학 도덕희 총장님 순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군산대학교 곽병선입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부총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RIS 사업을 구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3개 권역을 선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좀 많은 좀 개수를 좀 늘리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제2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실시를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자율 개선 대학에 대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각 대학별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도 우리 총장님들 회의에서 계속 나온 얘기인데 대학의 재정 문제는 국립과 사립을 초월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언론에 보니까 현재 대학 등록금의 상황이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현재 2001년 사립대는 2001년 수준이고 국립대는 2005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저희 많은 대학들은 그런 대학 기본 역량 혁신 사업비에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정부 계획이 포뮬러 지표에 의해서 배분 방식에 의해서 사업 기간 동안에 사업비를 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현재 운영되는 거 보면은 연차 평가가 도입이 되어서 매년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의 20%는 A, B, C 3등급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 이래서 대학에는 많은 또 다른 평가의 평가를 매년 받는 형식이 되어 있어서 아까 어떤 사립대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이 좀 중기적으로 사업기간 전체에 대해서 세우려고 했던 계획들이 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자꾸 수정이 되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경우에도 부총리님께서 대학의 자율권을 좀 확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부분적인 개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 항목이 아직까지도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항목별 집행 상한선도 아직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다면은 일단 당초 목적대로 포뮬러 지표에 의해서 일반 재정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차 평가를 폐지하고 주기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사실은 대기업에서도 교육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IS 사업의 권역을 3개 권역에서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제안과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좀 대학 자율을 좀 강화하고 연차 평가를 좀 폐지해 주는 것을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경북대 김상동 총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는 교육부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김상동 총장입니다. 정말 이제 대학의 성장 철학이 옛날하고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학생 수에 의존하는 대학 성장에서는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대학 지역산업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어느 지자체에서는 다 반겨오고 있는 심정이고 또 지역의 산업체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에 서 있는 거천국립대학은 아시겠지만 우수 연구력과 인프라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지자체의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과 세계적 연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거천국립대학은 연구기술 중심 대학으로서의 육성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중심 대학의 국립대는 교육 기능을 좀 넘어서는 역할을 해서 소위 말하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특수목적 과학기술의 기능을 보완하고 능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천국립대 이공계 교수의 숫자는 특수목적 과학기술대의 이공계 교수의 숫자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시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연구중심대학으로서 교수와 학생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에 요구하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과 국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의 거천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 조동성 총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 조동성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 5월에 교육부에서 이 국내 대학 간의 복수학위 제도를 허용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만 허용했다가 이제는 우리끼리 복수학위가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 대학에서 4년의 공부를 하는 그 기간 중에 다른 대학 가서 전공을 선택하고 최소한 42학점을 받으면 그 자기 본 대학에서 졸업할 때 그 두 번째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들 중 60%가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성적이나 부모님들의 강권이나 선생님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학과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60%의 학생들에게 못 이룬 꿈을 워낙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위 학력 세탁을 막기 위해서 같은 전공은 못하게 하고 이종 전공,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다른 전공을 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준다면 혹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식할 수 있고 이 못 이룬 꿈을 실현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요새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이 중도 탈락률에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하다 말고 퇴학하고 재수해서 다시 다른 대학을 신청하는.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두 번째 대학에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교에서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중도 탈락률이 제로가 되는 그런 아주 순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융합이 굉장히 화두인데 제가 알기로는 융합에는 두 가지 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 테이블 위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두뇌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분야가 들어가서 머릿속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이제 융합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두 개 분야의 전공을 함으로써 정말 융합형 인구를 양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복수학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문의 융합은 되는데 다른 대학 가서 최소한 1년 내지 2년을 살면서 그 대학에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그 분야의 융합뿐이 아니라 그 다른 대학에 가서 얻게 되는 제도라든가
뭐 생활 여건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친구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면에서 정말 복합적인 융합이 일어나서 이런 면에서 아주 순효과가 있을 거고 이렇게 그 모든 대학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학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학 입학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해서 2017년 5월에 시작했는데 아직 한 대학도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걸 조금 제도적으로 좀 강화시켜주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게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제도를 우리 지금 앞으로의 어떤 대학 간 융합 교육 확산의 어떤 좋은 모델로 우리 저 인천대 조동성 총장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대 효과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대학 한국해양대학 도덕기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 총장 도덕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연구실이 상당히 많이 붕괴됐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시급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아까 우리 이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지역혁신 플랫폼은 지역 사회와 그다음에 지역 기업과 대학이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면은 결국은 그 예산의 투입한 효과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결국은 학생들이나 연구원, 우리 대학원생들이겠죠. 근데 이들로 하여금 결국은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연구원으로서 고용이 되어서 같이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어떤 예산을 쓰더라도 결국은 이 젊은이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갑니다. 결국은 정부가 목표했던 그러한 예산 투입은 이 사람들이 결국 수도권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배경에는 첫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굉장히 열악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청년들의 심리로부터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대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대기업 시험 준비를 하는 이것은 바로 청년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입된 예산이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수준을 올림으로써 나도 대기업 갈 수 있다. 나도 공공기업을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 심리를 오히려 촉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생들이 선취업에 대기업이나 공공 선취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조대가 필요하다. 학부 졸업생보다는 아무래도 대학원생들이 연구 기능과 여러 가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취업하는 대기업의 공공기관에 있어서 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고 또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대학원 졸업생들로 하여금 선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 그게 아마 예를 들자면은 바우처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버스 기사분들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마치 어찌 보면은 준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대학원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는 배경에는 미래 불안이라는 게 있다. 중소기업에. 그 다음에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혼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사 문제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자기의 급여가 정부가 튼튼한 정부가 있다. 지자체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 내의 기업들에게 취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학부 졸업생보다는 또한 국가과학기술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들로 의한 대학원생들이 선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학원 학부생이라기보다는 대학원 졸업생들의 선취업 제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 네 가지 질문 및 제안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가능하신 답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RIS의 이제 세계 권역이 아니라 좀 권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저희가 권역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광역 단위일지 몇 개 광역을 통합해서일지 이런 현장의 의견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금 예산이 이제 1,080억이라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가능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국고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또 기재부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연차 평가를 그러니까 이제 성과나 책임을 뭔가 이제 근거 있게 해야 되다 보니까 연차 평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올해 이제 1차년도 연차 평가는 좀 매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2차 연차 평가가 아마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제 3주기 진단 평가하고 시기가 좀 겹쳐지고 있어서 그런 게 또 대학에 여러 부담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중 중복 평가가 되지 않도록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평가 이 부분들이 아니라 좀 컨설팅으로 바꾸는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차례 대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재정 운영과 관련된 그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TF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등교육 재정위원회를 대교육하고 같이 올해 운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그 지원에 대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위원회나 TF를 통해서 총장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북대 총장님 말씀 주셨던 그 거점국립대 연구기술 중심대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이난재 총장님이나 해양대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재들을 잘 길러내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지역에 특화된 R&D까지를 포함한 대학의 역할들을 이제 거점국립대는 물론이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 서로 네트워킹해서 역할 분담하고 그렇게 지역 발전의 혁신적인 모델들을 대학이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는 뭐 여기 계신 총장님들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 거점국립대를 연구기술 중심대로 육성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구체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법제화하는 문제라든가 또 수업 시수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문제들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TF나 아니면 총장님들과 협의의 과정들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대 총장님 말씀하셨던 복수 학위제도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 학위제와 관련해서도 대학이 지금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또 그 국공립 대학 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 방안과 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대 총장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제 대학원의 전문 역량을 가진 졸업생들을 선취업해서 그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 지역의 생태계들을 만드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제안들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요번에 4단계 BK21 사업이 주로 이제 대학원생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연구 지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일자리까지 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도 그 주신 말씀들을 지역에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방안들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TF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어떤 지역의 특정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대학원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 기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또 중앙정부의 다른 부처의 지원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마주 촉박합니다. 다음은 우리 성신여자대학 양보경 총장님. 예.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대라고 하는 시스템이 한국의 아주 고유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여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과거에 어떤 여성 교육의 향상 이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대의 존재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성들이 해왔던 역할을 전 세계에 어떤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보여주고 또 확산시키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대들에서 양성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세계로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 또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 여성들이 어떻게 한국의 그동안 발전된 교육 시스템과 여성 교육, 인권과 관련된 또 다양성과 관련된 발전된 또 성숙한 지표들을 공유할 수 있는가를 같이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후자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 저개발 국가들의 많은 여성들 그리고 아주 우수한 여성 인력을 우리나라 여러 여대들에 유치를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또는 타국의 예를 들어보면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우수한 공무원들, 여성 공무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국가 전액 지원 금으로 유학을 시켜서 우수한 인력으로 양성해서 여성 네트워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유학했던 국가들에 대한 우호적인 그 네트워킹을 가지고 큰 지지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여대들의 어떤 존재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평가의 획일성에 대한 문제를 아무래도 모든 총장님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의 경우에 지난 8월에 이제 임시이사 체제를 종결하고 새로운 정의사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이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법인 지표가 지난 3년간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은 임시이사 체제였고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예를 들면 법인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성원들이 거의 20년 동안 애써서 대학의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그런 지표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학들이 이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평가 시스템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유연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서 그 일들로 또는 그런 교육 혁신이나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향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서울의 동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대학이 모여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여러 물적, 인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중복 투자되는 물적 이런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여러 대학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공동으로 하고 공동으로 활용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평가를 평가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제시했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조금 더 다양하고 자율성 있는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평가 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대 여학생들의 세계 진출 또 저개발국가 여성 인재들을 우리 여대에 유치하는 문제 또 대학 기본 영양 진단 평가에 있어서의 획일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서대학 장재국 총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동서대학교의 장재국 총장입니다. 저는 원래 각본에 없었는데 갑자기 시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우리 부총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굉장히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부총리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령 인구가 되면은 서울로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많고 지역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가다 보니까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 중에서도 사립대학의 형편이 굉장히 나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1년 동안 이제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참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책을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교육부와 이제 대학들이 좀 더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무슨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학의 의견을 또 이렇게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4차 산업시대라든지 수도권과 지역대학과의 어떤 교육의 질의 차이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좀 검토와 저희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 사립대학의 어떤 재정 문제 예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동신대학교 최일 총장님께서 마지막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각본이 없이 갑자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교육부 차관님을 모시고 드렸던 말씀의 연장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방에도 국립이 있고 사립이 있지만 또 사립 대학 중에서도 입지하는 여건에 따라서 사정이 정말로 다릅니다. 광역시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사정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화가 덜 된 지역에서 중소도시에 대학이 하나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인구 감소에 의해서 지방의 사립 대학들은 어쩔 수 없는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생태 때문에 구조 조정하는 기관에 대학은 과거의 경영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이 경영이 규모가 작은 그리고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령기구 감소 위해서 다운사이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국가가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정당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지역이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학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이 완성되기까지는 대개 타임 레그가 깁니다. 한 6년쯤 걸립니다. 그 6년간을 구조조정해서 살아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몰려 있습니다. 대학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역의 중소도시에도 작지만 강한 대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실한 대학이라고 해서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이 대책 없이 문을 닫았을 때 그 중소도시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문을 닫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시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황골탈퇴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부의 지원이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정당하게 노력하는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사립대학을 제발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최일 총장님께서 대학의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대학의 어떤 역할,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학은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은혜 부총리님께 새 대학 총장님의 말씀의 답변과 함께 마지막 총장님들께 인사 말씀까지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신대 총장님 말씀 정말 절절하게 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는 대학이 무조건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이제는 대학이 지역의 혁신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지자체와 대학이 그 지역에서 정말 대학이 어떤 역할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부는 이렇게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정말 말씀대로 작지만 강한 대학, 미래의 역량을 우리의 인재들을 잘 키워나가는 그런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그 지역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상의 그동안의 또 평가나 재정 운영이나 여러 가지 또 부족함과 비판적인 그 총장님들이 보실 때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적인 전환기에 대학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고민들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도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또 유관 기관들하고도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앙 정부가 저희 교육부만이 아니라 타 부처까지를 포함해서 지역 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각 지역마다의 특수한 여건들이 또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서대학 총장님 말씀하신 재정 문제는
사실은 뭐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특히 사립대학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느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정책의 정부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학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얼마 전에 이제 캐디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고등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고 한 질문에 첫 번째 답변이 여전히 등록금 부담이었습니다. 30% 이상의 학부모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가장 우선적인 부담으로 말씀을 하셔서 대학의 어려운 현실과 또 학부모나 학생들의 그런 등록금 부담의 이 간극이 사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작년에 TF 운영한 것처럼 TF는 또 이제 전체적인 그 정책들을 아우르면서 운영을 하고요. 재정 문제에 좀 집중해서 고등교육 재정을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재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올 한 해는 정말 고등교육 재정 문제에 대한 좀 해결 방안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돌파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좀 절박한 심정으로 재정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총장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신여대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제안들이시고 특히 이제 여성 인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동아시아 주변의 나라들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여성 인력 양성할 수 있는 체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들까지를 포함해서 꼭 여성 인력만이 아니더라도 해외에 특히 이제 이 저희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아시아 인근 나라들의 이 한류나 또 한국어나 한국 여러 가지 학문들 또 ICT 기반한 우리가 5G 이런 데서는 가장 이제 앞서가는 나라로서 그 밖에서는 또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해외의 유학생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잘 그 성장시켜서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이런 인력들이 다 우리와 우호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저희 이제 국제국에서도 그렇고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여성 인력이 한정하지 않고 해외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그 지원과 유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이제 또 평가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평가 시스템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해야 된다는 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대학별로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 지역 내에서의 대학 간의 공유나 공동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학력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저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사실은 이제는 평생 교육의 역할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년기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30대, 40대 직업을 전환하고 또 그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창업을 하거나 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런 새로운 교육의 기회들, 평생 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대학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학령기 인구만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 그리고 해외의 유학생들까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미래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또 체계를 갖출 건가, 이런 것을 함께 총장님들과 고민을 나누고 그것이 대교육을 통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법 제도적으로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매번 와서 이렇게 한 4, 50분, 1시간 남짓 총장님들 말씀 듣고 이렇게 답변하고 일어서서 나가려면 굉장히 이제 머리 뒤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충분히 깊이 서로 의논하고 또 실제로 하실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 대학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려우실지 저희가 맨날 바뀐다, 자율성을 드린다, 뭐 한다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들은 속도가 더디고 하기 때문에 총장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하는 점들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희도 하여튼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에는 우리 고등교육의 비전을 정말 희망차게 만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학에 있어서의 어려운 사정을 아주 우리 부총리님께서 잘 아시고 아마 올 한 해 2020년 한 해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리라 굳게 믿는 아주 믿음직한 어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총리님과의 어떤 대화 시간은 좀 아마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많으실 건데 이것으로 시간 관계상 워낙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어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화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